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지정학적 위기의 불안감에서 다소 안도했던 마음은 하루를 채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양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경계감이 확산이 됐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종가 살펴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0.26% 내려간 2,402.5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62% 크게 빠지면서 79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시적인 시장 흐름 또 짚어볼 거고요. 이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지수는 흘러내리고 또 경계심은 짙어져만 가는 이 장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해지면서 대응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로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유망하게 바라보고 공략하면 좋을지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또 담아보면 좋을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방송 공략주의죠. 금도끼 종목들 또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50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모두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매주 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원조 홍당무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과 함께 또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종목들 쏙쏙 선별을 해 주시는데요. 더구나 시장의 판도 시장의 흐름 이런 거는 상관없이 실적이 좋고 재료가 탄탄한 그러한 건강하고 좋은 종목들만을 함께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고 혹 지친다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꼭 함께 해야만 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그 결과, 그 이유 전문가님의 실력인 전문가님의 공략 종목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바로 살펴보시면요. 사실 요즘 우리 시장 상황 보고 있으면 계속되는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경계심의 관망세의 리스크들에 그야말로 흔들리고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이 하락장이 이어지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불을 켜주는 종목들만을 공략을 해서 이 금도끼 전략과 함께 이와 같은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상단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보면요. 우리의 효자 종목이자 또 실적주의 대표 주자인 종목이죠. 스맥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126%라는 빅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뜨겁게 튀어올랐던 두산 같은 경우도 36.7%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퓨런티어와 신성 ENG로도 각각 37%, 22%라는 수익, 매매 타점과 함께 여러분께 만들어드렸습니다. 또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기가비스, 이 한 종목으로도 16.2%의 수익을 더해 주셨고요. 또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 매도하면서 정리를 해주셨고 14.5%의 수익을 쌓아주신 풀무원도 챙겨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네이처 홀딩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매매 타점과 함께 9.4%, 7.5%라는 수익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 이러한 수익들, 이러한 종목들 함께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또 TV 화면 하단에 방송 내내 틈틈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비밀번호 없이 또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인데 네.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네, 네. 추석부터 시작해서 한글날 연휴까지 긴 연휴 끝에 만났던 장이 편하지 않죠, 그죠? 네, 또 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또 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악재가 좀 부각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울고 있는 아이 정말 뺨 정도가 아니라 어퍼컷을 때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는 장세이긴 한데요. 오늘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 희망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증시에 뭐 제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공감하신다면 네, 저랑 같이 또 제가 드리는 또 많은 종목들 같이 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좀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증시를 여러분보다는 시청자분보다는 최소한 좀 오래 보았던 하나의 저도 투자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 시간 또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시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을 또 세게 또 줄 수 있는 종목, 또 단기로 또 이번 지수의 바운딩,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크게 두세 가지를 좀 나눠서 길게 볼 것, 짧게 볼 것까지 좀 많이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좀 이 매뉴얼들을 가져왔으니까 종목도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지친다, 정말 까다롭다,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또 나왔었던 이 9월 시장. 이제 9월이 다 지나가나 10월장엔 좀 반등이 좀 나와줄까라고 기대했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또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 전문가님은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만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금도끼 공략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금도끼 공략주 살펴보시면요. 생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50분 내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죠. 수익률 탑을 자랑하는 8종목을 뽑아서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스맥, 실적주의 대표 주자이자 우리가 계속 공략을 거듭했던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126%라는 큰 수익, 한 종목만으로도 챙겨 가실 수가 있었고요. 또 두산 같은 경우도 36%라는 큰 수익 더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퓨런티어, 신성 ENG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인 기가비스와도 같은 종목으로도요. 그냥 기본 두 자릿수의 상승률, 수익률을 여러분 모두가 챙겨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 시장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셨더라면요. 풀모원과 같은 종목으로도 오늘도 14.5%라는 수익 또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법 배워보시고 또 그러한 종목들 수익까지도 더불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시장이 말 그대로 약간 수도꼭지처럼 물이 새고 있다라고 표현도 해도 무방할 정도 같은데 전문가님은 또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코스닥은 수도꼭지 네. 아니고 폭포수죠. 네, 네, 위에서 쏟아지는 정말 그렇죠.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네, 내리 흘러내리고 있어요. 코스닥이 하락률이요. 마이너스 14%대입니다. 네, 아, 한 달 정말요? 동안.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죠. 네. 약 두 달에 걸쳐 있지만 연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30거래일도 안 되거든요. 9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근데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거의 14% 빠졌다면 예전 지수 등락 아니 종목 등락률을 치면 예전에 15%가 하한가였거든요. 네. 하한가 맞은 거예요, 지수가.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거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오늘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네. 우리만 이래요. 네, 그쵸. 볼까요?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미국 증시가 열렸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안 빠졌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어제 그제 반등을 줬음에도 또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터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꽤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잘 글쎄요, 뭐 전쟁의 시기라는 건 없지만 일단 이 미국 연준의 의원들의 이제 약간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이제 온건적인 좀 발언을 해주는 상황에서 일단 전쟁까지 좀 발생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금리가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엔딩.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왔었던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 뭐 이렇게 막 빅 스텝. 이제 금리의 터미널 금리가 도대체 어디야? 금리 인상의 정점이 어디야라고 했었던 이 논쟁이 결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종지부를 찍는 아주 이상한 시나리오로 어찌됐든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우리는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더 금리에 더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확전이 돼서 이게 뭐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도 이렇게 막 정말 다시 한번 이 4차 오일 이 위기까지 좀 온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지수는 괜찮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오히려 오늘 방긋 웃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아침에 코스닥 지수 갭 떠서 출발했다가 무너졌는데 일본은 그냥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일본 증시 오늘 2.4%대 상승했고요. 상하 종합 지수는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상해는 뭐 원래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전쟁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지적자 리스크를 잠깐만 정리하면서 아시아 증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선도적으로 좀 괜찮게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좀 괜찮게 좀 올라오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좀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마스의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은 이미 터진 일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확전의 가능성입니다. 자, 이 확전을 누군가가 바라면 또 확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이를 보면 사우디는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한테 이제 얻을 것만 얻으면 돼요. 그죠? 미국한테 이제 이스라엘과 달리 좀 나죠. 이제 아시다시피 빈살만 왕세자의 이 정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갔는데도 주먹 인사로 끝냈습니다. 석유 감산도 안 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얻을 게 전쟁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돈줄을 죄려고 이제 이란에 석유 수출을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줬어요. 이란의 이 석유들이 중국으로도 많이 이제 수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셋의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돈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과연 이란의 이 승인 없이 포격을 했겠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승인을 했더라도 이건 했으면 안 됩니다. 승인을 했다라고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의 정말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국방력으로 치면 잽이 안 돼요. 거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말 전쟁 아닌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확전이 아니라는 누구도 이 관계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조기로 마무리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일단은 좀 증시에는 크게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먼 나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산유국이 아니에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아예 석유 기름이 안 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마스 나라도 아니지만 일단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지 않고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 유가입니다. 유가가요 95달러까지 치솟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죠? 아유 이제 됐다. 인플레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V자형 반등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것도 아니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 추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세. 그동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긴장이 뭐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이거는 이념이고 종교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140달러 갔을 때 이게 폭락했었던 금융위기 때 이거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죠? 이거 말고는 어때요? 유럽 재정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있었고요. 이 5월 달에는 2021년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하마스 지휘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에도 국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반짝도 반등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도 변동성이 있지만 국제 유가도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긴장이 뭐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최근에 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놀란 리스크 또는 이 경제학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좀 패닉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 체급 차이가 워낙 나는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저는 이번 주 슈퍼 일정을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쟁만 없었다면 아마 여기에 따라서 온갖 시선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을 텐데 전쟁이 오히려 이걸 덮어버렸어요. 보시면 12월에 이 CPI 나옵니다. CPI 나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아주 별 5개 CPI 나오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실적들 이제 TSMC, 블랙록 이렇게 실적 발표가 계속 쭉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슈퍼 어닝 시즌 이제 시작이 되고 CPI가까지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전쟁이 좀 가려져 있지만 전쟁이 가려져 있는 거는 아무 일부일 거예요. 이 안개는 금방 거칠 겁니다. 전쟁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일정에 주목하셔서 플랜을 계획을 좀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안개가 잠깐 꼈다고 야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저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안개는 거칠 안개고 잠깐의 안개니까요. 일정 그대로 그것보다는 오늘의 날씨와 습도와 그리고 컨디션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여행 일정을 짜듯이 조금 더 전쟁 리스크에 너무 몰두돼 있지 말고 본연의 증시의 모멘텀들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전쟁 이렇게 좀 쉽게 보는 사람 저밖에 없나요? 네. 아무튼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요. 지정학적 위기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후 들어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워갔고요. 이 시장엔 경계감이 확산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 확인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이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이 다가올 러닝 시즌과 더불어서요. 또 CPI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지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다가올 시장 점검 계속해서 짚어가시고요. 그 속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모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꼼꼼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면 톡방 안으로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또 우리가 짚어봤는데 그 속에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네. 뭐 무엇보다 해외 변수 요인이 뭐 많기는 하지만 네. 국내 증시가 유독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면 잠깐 볼게요. 자, ADR 지표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이 백분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20이면 과열, 75면 바닥권으로 판단을 하는데 즉 이게 120면 와 많이 올라간다.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2,600개 종목 되거든요. 거기서 네.
120 정도면 한 1,800개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이면 이제 반반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61, 64, 59 코스닥 특히나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 60개 정도 ADR 지표가 내려가 있다는 것은 오늘도 보시면 1,800개 종목이 내려갔어요. 상승 종목은 560개밖에 안 됩니다. 즉 하락 종목이 거의 한 5분의 5개 중에 4개는 내려가는 굉장히 안 좋은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제가 경고는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주들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면서 시장의 좀 흐름들 잠깐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뭐 부동의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오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잘 말 그대로 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버스코 퓨처엠 이런 2차 전지주들은 계속 좀 제가 조심하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셀 업체들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정도 배터리 셀 3사는 빠질 만큼 빠졌어요. 차라리 저는 이쪽 공략이 좋다라고 봐요. 버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이 양극재 3인방 있죠, 그죠? LNF, 에코프로 이쪽보다는 차라리 더 크게 배터리 셀 3사로 하반기 전략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요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세가 좀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최근에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보시면 빅파마들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 쪽이긴 하지만 일라이 릴리나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이제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그죠? LVMH, 루이비통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쪽도 역시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로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어요. 정말 이건 하나의 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LVMH가 정말 오랜 기간 유럽 전체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꾼 기업이 바이오 제약사야? 저도 상당히 좀 놀랄 일이 아니었나.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주들도 그래서 상당히 좀 센티멘탈은 좀 강해져 있어요. 장이 안 좋아서 좀 못 가는 거긴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러한 유럽발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타서 센티멘탈을 타고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을 종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강한 모멘텀 그리고 가장 강한 센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와 기아는 그냥 노멀합니다. 삼성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가장 안전빵 말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물리질 않는구나. 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번 3분기도 보셔도 돼요. 불편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좀 변동성이 크긴 한데 현대차, 기아차가 국관에서 잘 버텨준다면 저는 3분기 부품주들도 트레이딩용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봅니다. 은행주, 보험주들은 저는 할 생각은 없고요. 코스닥으로 좀 급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워낙 안 좋으니까 코스닥. 자, 먼저 좀 X부터 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DX, LNF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X를 치면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도 뭐 별로. 배터리 3사 할 바에 셀 3인방 하고요. 셀트리온 할 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세요.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들은 별로 할 게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 쪽 SM 그러니까 뭔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HPSP, 리노공업 이렇게 엔터 쪽, 반도체 쪽 이런 쪽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에코프로가 안 무너졌다면 지수가 이렇게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트레이딩용으로 반등 내일 뭐 오늘 6% 빠졌으니까 내일 한 3% 반등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죠? 지수 반등 때마다 2차 전지주들을 트레이딩용으로 하루 이틀 코스로 갖고 노는 건 괜찮은데 지금 들어가서 연말까지 본다? 이러면 또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별로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주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조심하는 관점 그리고 내년 연초에 한번
빡세게 한번 매매 한번 저랑 해보자고요. 그죠? 연말까지 좀 참으세요. 2차 전지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이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현 시장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을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요. 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새롭게 이슈를 받고 급등하고 또 상승폭을 키워가는 종목들 그리고 그 상승 모멘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그 흐름 체크를 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장 중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종목들, 전략들 함께 받아보고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저희와 함께 이 주식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또 네. 우리 전문가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이유는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변해주지 않나 싶은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의 눈을 돌렸고 전문가님은 그 어떤 재료를 보고 이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는지 또 이유도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맥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네. 최고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최저점도 사지 못했지만 이런 오랜 기간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좋은 수익이 결국은 나는 것을 일단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몇 개 없어요.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요. 적자 기업입니다. 네. 아시죠? 레인보 로보틱스 상반기에만 200억 적자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정말 실적이 빛났던 종목도 결국은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증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 화면 계속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실적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도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뭉개져 있을 때, 종목이 뭉개져 있을 때 호실적 종목을 몇 개 발굴해 놓으면 이게 또 한 분기 장사를 짓는 거예요. 그죠? 3분기에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묻혀 있어요. 시장이 깔려 있어요. 이런 거 주워가라니까요. 이런 거 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천원 떨어져 있어서 죽는데 이런 금덩어리들 바로 주워가야죠. 그죠? 이렇게 실적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폭이 증가, 영업이익률 200% 증가하고 오버행 이슈까지 없는 이러한 종목들 정말 주가가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는 오히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 중동 전쟁 확전 리스크 이런 것도 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실적주들. 다 뭉개져 있구나. 이런 거 주워가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줍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그렇다고 제가 막 에코프로 100만 원에 사라고 오히려 공매도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제가 매매 타이밍 잡는 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매수는 21선 적산병 돌파할 때 바닥권에서 들어올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매도는 쭉 갖고 가는 거예요. 11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시라. 상승 추세 19% 갖고 가시라. 37% 갖고 가시라. 왜? 11선이 안 깨졌으니까 갖고 가시라. 자, 어디까지 갖고 가시라? 97%안 깨졌으니까 또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 깨지는 거예요? 143%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깨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 꼭대기에 143% 수익 실현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100%, 133%, 100% 수익 인증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126% 수익을 확정하는 거예요. 왜? 11선이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11선이 여기서 깨졌다고요. 자, 이렇게 수익은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편안한 매매입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좀 내시는 방법들. 물론 이제 8월달, 9월달 장세도 안 좋았겠지만 지금보다 안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장세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겠지만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 계속 좀 내셔야 된다는 말씀. 이번 3분기도 자신 있어요. 이번 3분기 이런 실적주들 드릴게요. 노란석방 종목 잘 집중하셔서 제가 매일 초전도체다, 양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한 적도 없지만 안 하잖아요. 테마주 이런 것보다 실적주들 실적 시즌 오니까 굉장히 좀 좋은 수익들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난주 우리가 앵커님 우리도 한 3주 만에 뵀나요? 네, 3주 그죠? 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 이 명절 전에
이 식품도 네.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제 말씀 중 2차 전지주들 피하신 분들은 아마 소나기는 다 피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9월 달 그죠? 근데 제가 9월 달에 피할 거와 할 거는 뭐라 그랬죠? 2차 전지 피하세요. 네. 할 거는 시장 사이드를 도세요. 외곽을 돌죠. 그죠? 외곽 이 섬유유복주도 해보시고 네. 먹을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외곽을 돌자 바이오주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세워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그죠? 바른 먹거리, 바른 먹거리 풀무원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먹거리 종목 잘 안 해요. 아시다시피 라면 갈 때도 좀 삼양식품 한 적도 없고요. 농심도 잘 이렇게 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식음료 잘 안 하는데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또 순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무원이었습니다. 종목 공개하자면 풀무원이었고 자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K푸드 열풍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콩 제품 파는 게 매출이 늘어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풀무원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흑자로 전환돼서 실적이 나온 지는 이제 2, 3년 전밖에 한 10년 고생했어요. 10년 고생하다가 이렇게 실적이 이제 막 터지고 있는 식품 시장이고 김밥 팔았으면 좋았을 걸. 김밥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시안 누들 제품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미국도 이제 집에서 좀 뭔가를 해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외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그 코로나 시국 이후에 또 이 고물가, 미국도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집에서 해먹기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집에서 이 냉동식품들, 이 누들 제품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매출도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 미국은 뭐 간편식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데 막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다. 우리나라에선 더 내수 시장의 확산은 없어요. 우리가 인구가 더 태어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끼 먹던 걸 내 끼를 먹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먹거리 업체들은 성장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다른 중국, 아시안 시장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 K푸드 열풍이 매출이 급증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니까요. 그죠? 미국 매출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차트를 말씀 좀 드릴 때 고점은 지금 높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수가 얼마 빠졌다고요? 한 달 동안 9월 달부터 10월까지 14%. 14%. 근데 종목이 올라가는 게 몇 개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런 시장에서 무슨 종목 찾으면 돼요? 고점은 높이기가 힘들잖아요. 신고가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그 신고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저점이라도 저점 다 깨지잖아요. 네. 지수가 이렇게 깨지는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4번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이 패턴들을 잘 기억하세요. 요새 이런 종목만 버팁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기관 매수가 있어야만 버팁니다. 그래야 버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자, 지수가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준다고 칩시다. 하나 팁을 드려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지수가 내일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1번 많이 빠진 종목, 2번 많이 버틴 종목. 많이 빠진 종목? 그렇죠. 첫날은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요. 자, 근데요. 지수 반등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지수가 추세를 잡고 돌아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빠진 종목은 하루 이틀 반등 주고 이제 없어요. 잘 버틴 종목이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반등 첫째 날, 둘째 날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2차 전지주들을 트레이딩 하시라니까요. 근데 하루 이틀 코스로만 하시라고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 이런 종목이 다시 추세를 이끌어 나갑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이 향후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 먹거리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저점이 높아지고 계속 좀 올라가는 종목들. 결국은 우리 방송 다음날 한번 훅 빠지더라고요. 놀라셨죠? 노란색방에서 훅 빼길래 호가가 없는 종목들은 한번 시장가 주문한 누가 1억만 주문 실수해도 밑거리가 확 달려요. 그죠? 이런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주가가 윗꼬리 훅 달고 내려오는 종목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뭐 윗꼬리 두려워할 필요 없듯이 호가 공백으로 인해서 차트가 잠깐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 정도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매도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수익률 화면 보였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 일단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고점에 걸리잖아요. 사서 다시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유 안 하신 분들은 11,000원대 주가 내려와주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고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그냥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종목 워낙 단단한 종목이니까 러프하게 좀 보시는 전략. 그래서 오늘 일단 어때요? 이렇게 우리 런톡방에서 이렇게 11,400원 위에서 전략 수익 실현하세요. 시장가로 매도하지 마세요. 호가 없어요. 호가가 여기 막 3주, 5주, 10주 막 이렇게 있는 거 시장가로 밀면 훅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시장가로 밀지 마시고 14,400원 이상에서 매도 걸어 놓으세요. 기관이 사줄 겁니다. 이게 오전 10시였거든요. 11시 13분에 체결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정적으로 이게 뭐 30%, 40%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꼬박꼬박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또 호가의 카운팅까지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드리니까 잘 한번 이번 어려운 장세 종목들 또 드릴 거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려있는 시장에서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공략을 해보면요. 또 남은 분기 수익으로 가득 채워볼 수가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종목들 혼자 발굴해내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발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선 이렇게 그날의 이슈와 관련주 계속해서 더해드리고 계시고요. 또 지수가 오르든지 내리든지는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강할 수 있는 탄탄하고 예쁜 종목들 전문가님은 한결같이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낌없이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더라면 이러한 종목들, 수익들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뭐 초전도체다, 양자 암호다라고 막 테마주들이 활개치던 그 시점에 그 시기에 우리 전문가님은요. 실적이 좋았던 스맥에 눈을 돌리면서 이 종목 한 종목을 정말 여러 번 거듭 강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시면서 무려 126%라는 큰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산 같은 경우도 36.7%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퓨런티어, 신성 ENG, 기가 비스도 함께 공략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오늘 수익 매도하면서 정리를 해주셨던 풀무원도 14.5%란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는데 2차 전지가 위험합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눈을 돌리고 하면서 되레 여기다 시선을 둬보자라고 소개시켜줬던 종목이죠. 이 식품 관련주였던 풀무원 한 종목으로도 10%가 넘는 수익 여러분 모두가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점이 높아지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방법으로 노란톡방 안에 11시 50분 지나기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은 또 어떠한 종목들을 지금 레이더방 안에 포착을 해두셨는지도 궁금해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을 좋아야 될까요? 네. 네. 정말 이 시장에서 많은 종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세장도 마찬가지. 종목 많이 한다고 수익 많이 나면 뭐 아니죠. 하루에 뭐 한 200개도 할 수 있죠, 그죠? 네. 저는 오히려 반비례하지 않을까. 종목의 개수와 매매 횟수와 수익률은 이게 뭐 정확히 비례와 반비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매매 많이 하고 종목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 수익률 1위가 됐어야 됩니다. 네, 오히려 반비례하지 않던가요? 네. 저도 그래서 종목들 많이 안 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강조할 종목 있으면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인디안이 기우제를 하듯이 올라갈 때까지 네. 또 수익 실현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 종목을 모르신다면 꼭 오늘이라도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기회가 없어요. 시장 반등 시작하면 이 종목은 벌써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빠져 있을 때 최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 종목이 최저점이 가능한 구간은 지수가 폭락했을 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뭐 존버한다고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거든요.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로 내가 물려있던 종목이 시장 반등 나온다고 내 계좌가 다시 다시 원상태로 원금을 회복하면 이건 마찬가지. 그러면 뭐하러 지수 종목을 매매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수 떨어질 때 멍 때리고 지수 올라올 때 계속 멍 때리고 이거 3번만 4번만 지수 급락 파도만 왔다 갔다 하면 계좌 아작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종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수익이 나지 않아요. 원금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수가 폭락할 때 빨리 교체할 거 교체하고 시장 또 급등할 때 빨리 또 교체할 거 교체하면서 유기적으로 계속 좀 시장의 파도를 타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배가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시장 하락에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여러분들 계좌에 좀 불씨를 살리게끔 하시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아무도 로봇주들 안 할 때 로봇주들 해서 맨날 뭐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해갖고 SPG 이런 종목 할 때 아무도 스맥 안 볼 때 스맥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이 종목 안 보고 있을 때 저는 이 종목을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입니다. 자, 일단 자동화 장비는 뭐예요? 로봇이 뭐죠?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죠? 큰 개념으로 치면 그죠? 약품은 뭡니까?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약품 자동화 로봇. 그죠? 이 양수 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주도 될 수 있고 로봇 관련주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시스템 관련주니까 양수 겸장 말 그대로 고퍼가 가능한 섹터, 로봇도 고PR이 가능하고 제약 바이오는 PR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고퍼가 가능한 섹터, 말 그대로 성장주 섹터를 갖고 있는 실적주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성장주와 실적주와 이 괴리는 상당히 좀 있게 마련인데 실적 성장주라는 이 프리미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보시는 순간 이제 이거구나 아시죠, 그죠? 파우치형 바이알 브로드캐스트. 왜 성장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 파우치형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게 파우치형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90%예요. 90%고 바이알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얘가 이제 유럽형 블리스터 카드가 이제 유럽형에서 쓰는 이 포장 형태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시장 침투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10%도 안 써요. 얘네들 가면 약봉지 보면 이거 놀랍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은 우리는 이거 보면 우리가 놀래듯이 시장 침투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자, 이 미국에서요. 딱 봐도 약 복용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약을 몇 알 먹어야 되고 이 약을 몇 알 먹어야 되고 나눠 먹어야 되고 몇 시간 후에 먹어야 되지? 이 약봉지를 보면서 일부러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알은 무슨 약 효능이 있어요까지 정말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저는 파우치형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 침투율이 점점 높아질 거고 그러면 미국,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냐? 우리나라는 90%니까 단연 1위고요. MS 1위고 미국과 유럽에서 몇 프로일까요? 1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1위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품이 몇 개나 될까요? 세보진 않았지만 저는 상장 주식에서는 뭐 거의 보기 힘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성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니까 납품 한번 하면 끝이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아니다. 매출 비중에서 소모품이 39.6%입니다. 소모품 뭐예요? 아까 벌써 필름. 이게 우리가 종이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물에 안 녹아요. 이거 필름입니다. 여러분들 약봉지 그거 봉지 아니에요. 필름 봉지입니다. 그죠? 소모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이 높다. 소모품 비중이 높은 회사를 찾으시라 그랬죠. 왜? 소모품은 마진율이 좋아요. 왜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때요? 국내 시장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제 유럽, 북미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죠, 그죠? 매출 비중이 이제 커나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달러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죠? 달러 강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달러까지 갔네요. 뭐 하여튼간에 너무 좋은 종목이고요. 자동화 프로세스 아시다시피 조제 포장부터 약품 검수, 와인딩 그리고 퀄리티 케어까지 말 그대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먹고 나서 효율 관리까지 말 그대로 사후 AS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터치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아마존에 납품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일단 제가 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게 이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공급계약처럼 공급계약 상대방 아마존 매출력 대비 몇 프로 공급계약 기간 이렇게 나온 공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이베스트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요새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왜? 종목이 막 폭락을 하는데 어느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욕먹으려고 그죠? 증권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주가 하향하고 주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 상향하고 그죠?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면 10만 원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되면 5만 원에서 목표 주가 8만 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3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내용이 이거예요. 아마존양 매출은 미주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아마존의 매출이 잘 되고 있구나 한 번 더 검증해주는 3분기가 실적을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존에 진짜 들어가는구나. 3분기 어닝 시즌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아마존에서 이제 매출이 들어가고 있다는 검증되는 순간 또 이제 언론에서 때리겠죠. 아마존의 매출 시장 뭐 하면서 그죠? PER이 13배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 PER 13배 보신 적 있나요? 바이오가 PER 13배밖에 안 된다? 보통 퍼 10배 정도 10%대 초반 퍼는 장비 업체들, 제조업체들 정도 PER이 13배거든요. 바이오가 13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황이다. 실적 보세요. 120억, 220억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그래서 주가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지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주가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왔어요. 올라가고 있죠. 시장 폭락에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반등 시작하면 이거 이제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 시장이 폭락할 때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정말 나중 되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히려 시장이 뭉개질 때 21선 돌파하더라. 이 종목 잘 꼭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황에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지수 반등 노릴 수 있는 구간 일단 반도체 노려보시라 그랬죠. 그죠? 2차 전지주도 좋지만 일단 반도체가 3전 하이닉스 상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반도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량률, 수율할 수 있는 기업 보통 검사 장비 고장 난 거야, 안 고장 난 거야 수율만 잡아내는데 이 종목은 고장 난 기판을 수리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겠죠. 20%대, 23%대 영업이익률 갖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 기업 중에 20%대 영업이익률 이상 갖고 있는 기업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에 쏠 곳이 없는 지지라인. 주가가 이제 안 빠져요. 빠질 만큼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따라서 많이 밀려 있지만 강력 지지라인 찍고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노랑톡방에서 수익률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S큐브, 투삼, 경동나비엔 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코스로 지금 시장 볼 종목들도 꽤 있어요. 지금은 길게 치면 안 되거든요. 트레이딩용 종목들, 짧게 치는 종목들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공급 종목들은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스텝을 잘 밟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장 슬기롭게 대응하시고요.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좋은 수익들 같이 한번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예쁜 종목들 미리 소개를 해주시고 선점 도와주시죠. 오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요. 소개시켜주셨던 금도끼 공략 종목 2종목 함께 받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픈 계좌를 복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에 틈틈이 나가고 있으니까 11시 50분 안에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